반갑습니다. 첫 영상이죠. 이렇게 유튜브를 찍게 될 줄은 진짜 몰랐는데요. 이제 제가 수업 때 못 나간 부분이 워낙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로라도 수업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 올릴 거 채널명도 이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윤리에 관련한 내용을 추천해줘 해서 이제 챗GPT한테 물어봤는데, 챗GPT한테. 근데 윤리컷 어때? 이러더라고요. 오, 윤리컷 괜찮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윤리컷으로 이제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궁금한 내용이나 이런 것은 여기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직접 수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일단 저번 시간에는 롤스까지 했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왈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이클 왈처라는 사상가가요, 사실 지금에는 그렇게 생존해서 비중이 높은 사상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투탑이 있기 때문에 이 롤스와 노직이라는 투탑이 딱 버티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왈처가 낄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왈처의 출제 비중은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 롤스와 노직과 비교돼서 출제되기는 아주 또 좋은 사상가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출제 비중이 좀 낮은 상황이더라도 좀 열심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이 왈처 하면 생각나는 게요, 대단한 게 이 3인방 있잖아요. 롤스, 노직, 왈처가 사실 놀랍게도 같은 대학교 교수 출신이에요. 그 같은 대학교라고 하면 하버드 대학교겠죠. 그래서 서로 이제 많은 비판을 주고받으면서 영향을 주고받았는데요. 일단 뭐 노직이 롤스 비판하는 건 워낙 유명한 사실이니까 뭐 이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텐데, 사실 롤스가요 자신의 입장을 한번 수정하거든요. 내 입장에 조금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 좀 입장을 수정할 게 있는 것 같아 라고 입장을 수정하게 되는데요. 이 입장을 수정하게 만든 사람, 그러니까 정말 비판을 잘했다는 거죠. 이 롤스 입장을 수정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와이처입니다. 그만큼 롤스를 정말 디테일하게 잘 비판을 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왈처가 잘 비판했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왈처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별표 이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회적 가치라는 개념입니다. 사회적 가치. 기본적으로 이 왈처가요, 공동체주의 사상가예요. 공동체주의. 자, 그럼 당연히 공동체주의니까 당연히 공동체를 강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내용입니다. 사회적 가치란 건 별거가 없어요. 가치가 뭐에 따라? 사회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바로 사회적 가치입니다. 말 그대로 뭔가 사회라는 걸 좀 중요시 여기는 느낌인 거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종교 국가가 있다고 해봅시다. 좀 종교의 좀 색채가 강한 국가.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빵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빵 하면은 보통 어떤 걸 생각하느냐 봤더니 빵이 뭐야? 이렇게 말하면 뭐 먹는 거요. 빵 맛있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그쵸? 즉, 한국에서의 빵의 의미는요, 보통 그냥 간식 정도로 치부가 됩니다. 그죠? 근데 종교적 색채가 강한 국가에서 빵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뭐 성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걸 알게 된 이유가요, 제가 고등학교를 나온 학교가 천주교 재단학교입니다. 천주교. 그래서 미사 시간, 기도 시간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때 신부님이 앞에서 뭐 이렇게 동그라미, 뭐 프링글스 같이 생긴 걸 나눠줘요. 이렇게 동그라미 같은 걸 나눠주는데, 그걸 나눠주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내 몸을 받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알았어요. 궁금했죠. 아니, 왜 너희들은 내 몸을 받아라 먹으러 가면서 저거 뭐야? 저 동그라미 뭐야? 하니까 친구가 빵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안 거죠. 빵이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구나. 이걸 그때 안 겁니다. 이제 종교에서.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한국에서의 빵은 어떤 의미죠? 그냥 간식의 의미입니다. 그죠? 그런데 종교적 색채가 강한 국가에서의 빵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같은 빵이라는 가치라고 할지라도 한국이라는 공동체에서, 사회와 종교적 색채가 강한 사회에서의 의미는 완전히 없었습니까? 다릅니다. 같은 빵이라는 가치라도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들은 사회와 문화가 완전히 어떻죠? 다르기 때문에 가치 역시 이 사회와 문화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게 바로 왈처가 말하고 싶은 부조임이야. 뭔가 공동체를 벌써 중요시 여기는 느낌 같죠. 즉 아까 말했듯이 가치가 뭐에 따라 다르다? 그렇죠. 사회에 따라 다르다. 왜? 사회의 문화와 어떤 사회 제도 같은 게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가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즉 옆에 봐봅시다. 사회에 다양한 가치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빵도 있겠고요. 또 예를 들어서 포도주도 있겠고요. 이런 다양한 가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한국에서의 포도주의 의미와 종교적 색채가 강한 국가에서의 포도주의 의미는 어떻겠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의 포도주는 그냥 술이죠, 술. 그냥 그 의미를 지니는데요. 종교에서의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즉 사회마다 당연히 어떨 수밖에 없냐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의 문화는. 그래서 사회의 다원성이라고 그러죠. 다양성을 그냥 다원성이라고도 말합니다. 즉 사회의 다원성을 반영하는 별표 어떤 분배 방식? 다양한 분배 방식이 적용돼야 된다. 여기가 지금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왜? 빵이라는 가치의 의미가 공동체마다 어때요? 다를 수밖에 없죠.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분배 방식 또한, 분배 기준 또한 공동체마다 모아져야지 맞겠어요? 다양해야지 맞겠죠. 아하, 즉 가치들은요, 다양하고 특수적인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가진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아하, 가치라는 건 사회와 문화마다 다르다라는 게 바로 왈처의 사회적 가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이 사회적 가치라는 개념과 롤스를 비판한 게 뭔 상관이에요? 자, 롤스는 기본적으로요, 한번 봐볼까요? 자, 정의의 원칙이라는 걸 말하잖아요. 네, 정의의 원칙 1원칙이 바로 자유의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고, 이제 이 원칙은 두 개죠. 첫 번째가 차등의 원칙, 두 번째가 이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자유는 뭐를 분배하는 거죠, 말 그대로? 자유를 분배하는 거죠. 자유와 권리를 평등하게 분배해야 된다라는 게 평등한 자유의 원리입니다. 기본적 자유는 평등하게 분배돼야 된다. 차등의 원리는 사회적 이익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게끔 분배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기회균등이란 건 특정 직위와 직책에 오를 수 있는 기회는 모두 다 평등하게 주어져야 돼 라는 게 바로 기회균등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런 문제점이 생겨요. 아까 말했지만 대한민국에서의 자유와 북한에서의 자유의 의미는 어떨까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왜? 이 두 국가는요, 사회와 문화가 어떻습니까?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애의 자유를 받아들이는 의미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자유는 평등하게 분배돼야 된다고 롤스가 말했잖아요. 근데 이 정의의 원칙을 분배해야 된다고 말할 때 어떤 공동체에 적용되는 것인가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이게 어떤 뜻이 될 수 있느냐? 어떤 공동체에 적용되는지 말하지 않았으니까 어떤 공동체에도 적용될 수도 있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잖아요. 이 정의의 원칙이. 근데 아까 말하지만 대한민국과 북한에서의 자유의 의미는 어떻습니까? 다르죠. 그러면 당연히 자유를 분배하는 기준도 어때야 돼요? 당연히 다른 분배 기준이 나타나야 되는데 롤스는 지금 뭘로 퉁친 겁니까? 정의의 원칙 중에 평등한 자유의 원칙으로 모두 다 적용하려 하잖아요. 이거는 공동체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입장이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 즉 왈처는 공동체마다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치마다 어떤 분배 기준? 다양한 분배 기준이 적용돼야 돼. 하지만 롤스는 이러한 공동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다 어떤 원칙을 통해 분배하려 했어? 정의의 원칙에 따라 분배하려 했어. 즉 정의의 원칙이라는 하나의 원칙으로 분배하려 했죠. 즉 롤스는 공동체마다 다양한 분배 기준이 아닌 단일한 분배 기준으로 분배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 왈처 입장에서는 이건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겠죠. 왜? 공동체마다 분배 기준은 다양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왈처가 롤스를 비판하는 논지 중에 대표적인 논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롤스는 자신의 입장을 나중에 수정하게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사회적 가치가 정리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롤스를 잘 비판한 내용을 들으셨고요. 이제 왈처의 본인의 입장을 들어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왈처의 입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왈처 하면은 제일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2번 별표 2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2번에 뭐라고 쓰시면 복합평등이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복합평등 또는 다원적 평등이다 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그 아래 의미 나와 있어서 뭐 알 수 없는 외계어가 있죠. 뭐 어떤 사회적 가치 X, X 의미 상관없이 어쩌고저쩌고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뭐라고도 말하냐면요. 개방적 분배 원칙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개방적 분배 원칙. 자, 그러면 이 개방적 분배 원칙이 잘 이루어지는 정의가 바로 뭐겠습니까? 맞습니다. 복합평등으로서의 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내용이 뭐냐, 이 외계어 같은 내용이, 이걸 한 번에 이해하셨다면 천재고요. 저는 이거 한 번에 이해 못했거든요. 이거 만약에 한 번에 이해하셨다면 천재입니다. 자, 이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위에 표를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다양한 정의의 영역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정의의 영역들이란 건 뭐를 말하는 거냐면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영역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 바로 경제 아니겠습니까? 경제가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잖아요. 그죠? 경제의 영역도 있겠고요. 또 정치적 영역도 있겠고요. 학문적 영역도 있겠고요. 안전 영역도 있겠죠. 즉, 이것뿐만 아니라 사회의 영역은 사실상 이것보다는 훨씬 더 어떻겠습니까? 훨씬 더 많겠죠. 사실 이러한 영역들보다는. 왈처의 경우에는 11가지 정도를 말하는데요. 일단은 대표적으로 4가지만 봐봤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 영역에서 중요시되는 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럼 여러분이 딱 생각할 때 경제에서 중요시되는 가치는 뭡니까? 당연히 돈이겠죠. 돈. 그죠? 자, 그러면 돈은 이제 분배돼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분배하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제 다양한 정의의 원칙, 분배의 원칙이 되겠죠. 분배 원칙. 자, 그러면 보통 돈은 어떻게 분배가 되느냐 봤더니 선생님이 돈을 버는 예시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이 돈을 버는 방식은 너무 간단하죠. 선생님은 뭘 합니까? 학교에서 열심히 수업이라는 노동을 하고요. 제가 노동을 하면은 국가에서 뭘 줍니까? 감사하게도 돈을 이렇게 주시는 거죠. 그죠? 즉, 나의 수업이라는 노동력과 국가가 돈을 서로 뭐 한 겁니까? 교환한 거죠. 보통 대부분의 부가 이렇게 분배됩니다. 교환을 통해서 분배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핸드폰을 파는 사람이라 해봅시다. 그럼 선생님이 뭘 가지고 있겠어요? 핸드폰 파는 사람이니까 핸드폰 가지고 있겠고요. 이 핸드폰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뭘 가지고 있겠어요?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핸드폰을 이제 팔아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핸드폰과 돈을 서로 이렇게 맞바꿔야겠죠. 교환해야 되겠죠. 즉, 경제 영역에서 중요시되는 가치는 바로 뭡니까? 돈이고, 이 돈이 분배되는 방식이 바로 뭡니까? 교환의 방식이, 자유교환의 방식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한번 봐볼까요? 우리 정치 하면은, 뭐 그런 거 생각나잖아요. 이제 정치인분들 하면은 이제 뭐 선거철에 열심히 홍보도 다니시고요. 뭐 트럭 타시면서 열심히 마이크 잡으시고 얘기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열심히 홍보를 하시느냐? 뭐에 당선되기 위해서인가요? 그렇죠. 자신이 원하는 어떤 직위에 당선이 되기 위해서 하려는 것이죠. 당선되면 뭐가 좋습니까? 그만큼 많은 뭘 가질 수 있습니까? 권력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정치 영역에서의 중요시되는 가치는 뭡니까? 권력이죠. 모두 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권력은 어떤 방식으로 분배돼야 되느냐? 권력의 분배 원칙은 무엇이냐 봤더니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줍니까? 그렇죠. 대통령 선거라는 민주주의적 방식을 통해서 이긴 사람에게 권력을 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죠. 아하, 결론. 정치 영역에서 중요시되는 가치는 권력이겠고요. 이 권력을 분배하는 원칙은 뭐겠습니까? 투표라는 민주주의적 방식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마찬가지. 학문 영역에서 중요시되는 가치는 뭐냐 봤더니 명예입니다. 명예. 사실 뭐 공부를 하는 이유는 너무 다양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공부를 하는 이유는 더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실 겁니다. 왜? 더 좋은 대학교를 가면 그만큼 나의 명예가 어때? 높아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 명예를 이용해서 뭐 직장도 잘 가질 수 있겠고요. 즉, 학문 영역에서 제일 중요시되는 가치는 서울대라는 명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서울대라는 명예를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분배받아야 되겠느냐? 간단합니다. 서울대를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내신과 수능을 잘 보시면 됩니다. 즉 평가를 잘 보면 서울대라는 명예를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자, 결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역마다의 가치는 전부 다 어떻습니까? 다르죠? 경제 영역은 부, 정치 영역은 권력, 학문 영역은 명예 가치가 제일 중요하고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분배 방식은 아까와 같이 어때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하, 즉 경제 영역은 자유교환을 통해서만, 정치 영역의 권력은 민주주의적 방식, 선거를 통해서만, 학문 영역에서의 가치는, 명예라는 가치는 평가를 통해서만 부여돼야 된다는 것이겠죠. 이게 바로 와이처의 생각입니다. 영역이 다르니까 가치도, 중요시되는 가치도 다르고, 가치마다 분배되는 방식도 어때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한번 봐봅시다. 자, 선생님이 이 내용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합평등, 이 개방적 분배 원칙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잖아요. 자, 한번 봐봅시다.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자유교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뭐 거의 이재용 회장님 마냥 교환을 굉장히 잘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뛰어난 자유교환 능력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를 얻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부정인가요? 아니죠. 왜요? 경제 영역에서의 고유한 분배 원칙은 뭐였습니까? 교환이었잖아요. 그러면 교환을 통해서 많은 부를 얻은 건 나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런 문제에는 좀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자유교환 능력을 통해서 돈을 많이 얻었어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이용해서 국회의원 자리를 산 겁니다. 이거는 정의롭습니까? 부정의합니까? 직관적으로 봐도 부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봤더니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권력이란 건 원래 어떻게 얻어져야 됩니까? 그렇죠.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얻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의미와 상관없이 단순히 돈이 많다는 이유로 권력이 돈 많은 사람에게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고유한 분배 방식에 따라 분배된 게 아니라 영역을 지금 뭐 해버린 겁니까? 넘어버린 거잖아요. 침범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부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영역을 잘 지켜줘야 되는데. 자, 비슷한 논리로 이런 논리로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민주주의적 선거 방식을 통해서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것 자체는 괜찮죠? 왜냐면은 고유한 분배 방식에 따라 분배된 거니까요. 그런데 선생님이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나한테 서울대 학위 줘! 라고 해서 서울대 학위를 얻은 겁니다. 이거 정의롭습니까? 부정의합니까? 당연히 부정의하죠. 왜요? 원래 서울대라는 명예는 어떻게 분배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평가라는 고유한 분배 방식에 따라서 분배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미와 상관없이 단순히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명예를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분배해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왜? 영역의 고유성을 뭐하는 거니까요?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와이처가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말한 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X에 권력을 대입하고요. Y에 부를 한번 대입해 봅시다. 자, 그럼 한번 봐볼까요? 어떤 사회적 가치, 권력의 의미와는 뭐합니까? 무관하게. 원래 권력은 어떻게 얻어져야 되는데? 민주주의를 통해 얻어져야 되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단순히 돈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가진 사람들에게 분배되어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왜? 고유한 분배 방식에 따른 게 아닌 영역을 뭐한 것이기 때문에 침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부정의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걸 그대로 지우고요. X를 명예라고 치환을 해보고 이제 Y를 권력이라고 이제 치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빵꾸 뚫어주고 자, 이렇게 한다면 이러한 내용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회적 가치 모두 명예도
명예에 의미하는 뭐하게? 무관하게. 원래 명예는 어떻게 분배돼야 됩니까? 그렇죠. 평가를 통해서 분배되어야 함에도 이것과 무관하게 단순히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분배돼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겠죠. 왜? 고유한 분배 방식에 따르지 않고 영역을 뭐한 거니까? 침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복합평등으로서의 정의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하, 고유한 분배 방식에 따랐다면 여기에서의 불평등은 어떻습니까? 인정합니다. 제가 자유교환이 뛰어나서 돈 얻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선거에 이겨서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선거에 못 나가서 대통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영역 내에서의 불평등은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인정됩니다. 영역 내에서는 고유한 분배 방식에 따랐다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왈처가 비판하는 건 뭐냐면 어떤 영역의 가치가 내가 뛰어난 자리에 있다고 다른 가치 또한 얻을 수 있느냐? 이거는 부정하다는 것이죠. 왜? 고유한 영역의 분배 방식에 맞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복합평등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가 되겠죠. 영역마다 분배 방식은 어떨까? 다르다. 그러면 자유교환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정치 영역에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왜? 경제 영역의 고유한 분배 방식이기 때문에. 즉, 단일한 하나의 분배 방식을 통해서 모든 가치를 분배해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즉, 사회적 가치가 영역마다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분배 방식도 어때야 된다? 다양해져야 한다. 그리고 그 고유한 분배 방식에 따랐다면 이 영역 내에서의 불평등은 어떻습니까? 인정한다. 하지만 하나의 영역에서의 가치가 많다고 다른 가치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부정이다. 라는 게 바로 복합평등으로서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왈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부정이라는 개념을 이 한 문장으로 설명해 버렸거든요. 굉장히 훌륭한 사상가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제시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봐봅시다. 자, 재화는 다양하죠? 영역마다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다양한 절차에 따라서 분배돼야 되고 행위자들도 다양하게 분배돼야 되겠죠. 다양하니까요. 자, 아까 말했지만 이 영역 내에서의 불평등은 인정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유교환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래서 불을 거의 쓸어 담았단 말이죠. 이것 자체는 부정의가 아닙니다. 왜? 고유한 분배 방식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분배 방식에 따라서 분배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독점이라고 말합니다. 독점. 즉 왈처는요. 하나의 영역에서의 독점은 뭐합니까? 허용합니다. 그런데 왈처가 지금 비판하는 건 뭡니까? 이 영역을 뭐하는 거? 침범하는 걸 비판하는 거죠. 이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를 지배적 행위라고 말하고요. 이 지배가 거의 사회의 고착화에 되어 있는 상태를 전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부정의는 뭐겠습니까? 영역을 침범하는 지배와 그리고 그게 사회에 고착화된 전제가 부정의가 되겠죠. 당연히 지배와 전제는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 제시문 보시면 재밌는 제시문이 있는데요. 이 제시문은 사실 왈처 제시문이 아니라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 나와 있는 걸 왈처가 인용한 내용입니다. 한번 봐볼까요? 자, 전제의 특성이란 건 그 고유한 영역을 뭐 했대요? 여기 선 넘은 거 보세요. 넘어버렸다니까요. 즉, 권력을 세계 전체로 확대하려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볼까? 내가 잘생겼으니까 나는 뭐 해야 된대요? 존경을 받아야 돼. 잘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이 잘생겼어. 그래서 선생님이 존경받아야 된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게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하죠. 왜? 잘생김과 존경은 애초에 다른 영역이니까. 이런 식으로 영역을 침범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전제라고 말한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너무 간단한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왈처가 생각하는 복합평등이란 건 결국에는 선을 넘지 않는 사회잖아요. 이 고유한 영역을 넘지 않는 사회. 즉, 뭐가 없어야 됩니까? 이 고유한 영역을 침범하는 걸 아까 지배와 전제라 그랬잖아요. 즉, 복합평등은 뭐냐? 지배와 뭐가 없는 사회?
전제가 없는 사회가 복합평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시문이 나오는 겁니다. 복합평등의 체제는 뭐에 반대합니까? 전제에 반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안내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복합평등과 기본적으로 비교되는 게 뭐냐면 와이처가 기본적으로 비교되는 게 바로 단순평등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단순평등이 뭐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단순평등은요, 모든 구성원에게 똑같이 분배하는 겁니다. 똑같이.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선생님한테 30만 원이 있다 해봅시다. 30만 원. 아니, 300만 원이 있다 해봅시다. 300만 원. 자, 이 300만 원을 A, B, C라는 사람에게 분배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단순 평등으로 분배하는 건 얼마씩 분배하는 걸까요? 똑같이 분배하는 거니까. 어떻게? 100, 100, 100. 이게 단순 평등입니다. N빵 치자는 거죠. 이게 단순 평등이에요. 자, 근데 왈처가 이 단순 평등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순 평등하게 분배했다고, 똑같이 분배했다고 해봅시다. 자, 근데 사람들의 특성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저금을 좋아해. 그래서 이 100만 원을 고지고대로 저금했어. B라는 사람은 물건 사는 걸 좋아해. 그래서 한 70만 원어치를 사서 30만 원이 남았습니다. C라는 사람은 투자를 하는 거야. 이 100만 원 가지고. 그래서 100만 원을 투자해서 200을 벌었습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아까까지만 해도 단순 평등으로 분배됐는데 벌써 사람들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됐습니까? 또 불평등이 생겨났죠. 그러면 이 단순 평등을 강조하다 보면 그럼 이거 다시 또 N빵 쳐야 됩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왈처 입장에서는 단순 평등만 강요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재분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국가에 의한 재분배가 이러한 상황에서라도 그것은 정의롭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왈처 입장은요, 이러한 자유교환이라는 시장이 있는 한 단순 평등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왈처가 말하는 평등은 불평등을 아예 인정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뭐에서의 불평등을 인정한다? 그렇죠. 하나의 영역 내에서의 불평등은 인정합니다. 단 복합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영역에서 우월하다고 할지라도 다른 영역에서 우월하지는 않겠죠. 그러면 영역 간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평등하죠. 왜? 내가 대통령이라고 서울대 학위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왈처의 이론을 복합평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평등은 왈처는 완전히 부정합니다. 왜냐? 어차피 불평등을 또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왈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